나는 평생 돈과 시간의 관계를 관찰해왔다. 그리고 수십 년의 투자 인생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시간을 팔지 말라. 가치를 팔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단순한 수사나 광고 문구로 오해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철저한 현실의 법칙이다. 부자는 결코 하루를 더 길게 살지 않는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자산의 차이는 왜 이렇게 벌어질까? 답은 단순하다. 시간을 교환하지 않고 확장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이구나. 노력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시간으로 부를 쌓을 수는 없다. 시간은 유한하고 인간의 체력은 소모된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꿨다. 더 많이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자. 그 순간부터 나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가치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워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나요? 그 답은 가치라는 단어 속에 있다. 가치는 당신이 만든 무언가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생긴다. 다시 말해, 가치 세블 영향력, 수익이다. 내가 이 공식을 영향력 방정식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정비사가 5분 만에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고 묻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시간을 절약했어요 라며 감사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해결을 산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내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본다. 시간은 수단이지 보상의 기준이 아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하루의 시간을 팔고 급여를 받는 사람. 또 하나는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시장에 파는 사람이다. 전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멈추지만 후자는 잠들어도 돈이 들어온다. 나는 후자가 되기 위해 평생을 설계했다. 내가 강조하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법은 게으름의 미학이 아니다. 오히려 효율의 철학이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일의 양을 줄이고 생각의 깊이를 늘려라. 많은 사람들은 땀의 양이 성과를 결정한다고 믿지만 부의 세계에서는 사고의 깊이가 결과를 결정한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노력은 출발점이지 결과가 아니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데이터를 보고 남들이 관심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 차이가 바로 가치의 시작이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세상에 새로움을 가져와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하면 당신은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된다. 하지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당신은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희소성의 가격을 매긴다. 나는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 내 본업은 생각하는 일이었다. 나는 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일이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돈은 결과이고 가치는 원인이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돈보다 사람의 문제에 집중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일찍 은퇴하고 싶다는 말을 나는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진짜 부자는 은퇴하지 않는다. 단지 일의 형태를 바꿀 뿐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나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사무실에 간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과 나를 동시에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하루 8시간을 팔며 사는 인생을 멈추길 바란다. 그 시간 중 단 몇 시간이라도 가치를 만드는 시간으로 바꿔라. 당신의 생각, 경험, 통찰, 기술, 이 모든 것이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할 방법을 찾아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은 단순한 분 단위가 아니라 영향력 단위로 계산되기 시작한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시간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일이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매긴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만큼 세상은 당신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나는 단 한 가지를 확신한다.
가치를 파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은퇴하자. 그 목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공통된 착각을 본다. 그들은 일을 끝내는 것을 자유의 시작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일을 끝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바꾸는 데서 온다. 나는 이렇게 묻곤 한다. 당신이 일을 그만둔 뒤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걱정된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휴식은 단지 다른 형태의 공허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 주립대 빙엄턴 캠퍼스의 연구진이 농촌 지역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연금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인지 기능 저하와 삶의 만족도 하락을 겪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돈이 생기자 왜 살아야 하는가를 잃어버렸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돈은 인생의 엔진이 될 수는 있어도 목적지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돈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당신이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당신이 그 도구를 목적처럼 여기는 순간 부는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의 습관을 지켜왔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내가 한 일 중 진짜 가치가 있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나를 투자자에서 철학가로 만들었다. 돈은 나의 언어였지만 가치는 나의 신념이었다. 나는 세상에 많은 가짜 부자를 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결핍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부는 비교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남보다 많이 갖는 것을 부라고 착각하면 평생 남을 쫓게 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정의한다. 돈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당신이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태. 돈이 많아도 당신이 그 돈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당신이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한때 나는 은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떠올릴수록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일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워런,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자잖아요. 왜 아직도 일합니까? 나는 대답한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일합니다. 일은 나에게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정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약해지듯 일을 멈추면 사고력과 통찰력이 녹슬기 시작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짜 부자는 일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 첫째, 당신이 하는 일을 가치 중심으로 재정의하라.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당신이 해결하는 문제가 클수록 당신이 얻는 보상도 커진다. 둘째,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라. 낭비하지 마라. 유튜브, SNS, 끝없는 비교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부의 원천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다. 나는 항상 복리를 강조한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지식, 신뢰, 습관, 사고방식, 이 모든 것도 복리로 성장한다. 매일 1%씩 성장하는 습관은 1년 후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자산이 된다. 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들려주고 싶다. 리스크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그 말은 돈뿐 아니라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신이 왜 일하는지 모를 때 그 일은 당신을 소모시킨다. 하지만 일의 이유를 알면 그 일은 당신을 성장시킨다. 결국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법은 일하지 않고 버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일의 질을 높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그 기술을 익히면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볍고
당신의 시간은 훨씬 비싸진다. 나는 이제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을 기대하며 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삶에 작은 가치를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삶의 복리다. 그 복리가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일을 줄이고 가치를 키워라. 이 문장은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다. 당신이 그 가치를 찾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 나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워런, 어떻게 하면 진짜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한다. 그 질문이 잘못됐다네.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가 모호하면 방향이 흐려지고, 방향이 흐려지면 결국 시간과 돈이 서로를 잡아먹는 구조 속에 갇히게 된다. 나는 인생을 걸고 배웠다. 시간과 돈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잘못 다루면 서로의 족쇄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시간이 돈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친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목표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치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 원리를 가치 복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 번 만든 가치가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또 다른 가치를 낳는 순환 구조.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구조다. 예를 들어보자. 음악가 에드 시런은 단 30분 만에 Thinking Out Loud를 썼다. 그 노래는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 30분은 단순한 30분이 아니었다. 가치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가치의 밀도가 결과를 결정했다. 나는 이 법칙을 투자에서도 똑같이 본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끊임없이 매매하며 피로에 찌든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단 한 번의 통찰로 수십 년의 수익을 만든다. 시간을 거래하지 않고 시간 위에 가치를 쌓아 올린다. 그 차이가 바로 부의 본질이다. 나는 한 가지 단순한 공식을 세웠다. 소득 제공한 가치세, 그 가치를 경험한 사람의 수. 이 공식은 내 인생 전체를 바꾸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 복리다.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당신이 회사에서 한 명의 상사를 위해 일할 때 그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을 상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었다. MS 레이첼이라는 유튜버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녀는 말이 늦은 아들을 위해 교육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오직 한 아이를 위한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지금 그녀는 매년 일 $500만 이상을 벌고 있다. 그녀는 단지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가치를 확장시켰다. 나 역시 같은 원리를 적용해왔다. 나는 한 번의 투자 결정으로 10년, 20년의 시간을 번다. 가치가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돈보다 강력한 전략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워런, 당신은 부자라서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 그 여유를 만든 사람이 부자가 된 거야.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유를 만드는 사고가 돈을 끌어온다. 이건 단순한 마인드셋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구조를 설계하는 법의 문제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할 때는 급여가 당신의 상한선이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면 상한선은 사라진다.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영향력의 반사광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일은 나에게만 이익인가, 세상에도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보라.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 그래프를 완전히 바꾼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는 언제나 지속 가능한 수익을 동반한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할 때 돈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투자에서 복리의 기적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금융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관계,
명성, 신뢰, 영향력, 이 모든 것도 복리로 작동한다.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그 사람은 10년 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결국 돈보다 큰 가치를 낳는다.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건 결국 즉각적인 보상 대신 지속적인 영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결과를 쥐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라. 그래야 당신은 언젠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그를 위해 일하도록 구조를 만든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돈조차 당신을 떠난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자신의 시간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노동의 선이 아니라 가치의 곡선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나는 평생 시장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자신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로 평가받는지는 모른다. 이 차이가 바로 부의 격차다. 월급은 회사가 정해주지만 가치는 당신이 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내 경력을 이끌었고 내 부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운에 기대어 돈을 벌지 않았다. 가치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기회다. 나는 한때 평범한 증권 분석가였다. 그런데 남들이 숫자만 볼 때 나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인간의 심리를 읽었다. 사람의 욕망, 두려움, 탐욕이 숫자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관찰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진짜 본질이었다. 이 관점을 얻은 순간 나는 시간과 돈의 싸움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통찰할 것인가가 나의 기준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전문가가 있다. 하나는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다. 지식은 남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스스로 경험해야 얻는다. 지식은 유효 기간이 있지만 지혜는 복리로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생각의 깊이를 돈보다 먼저 키워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워런, 당신은 왜 아직도 매일 공부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배우기 위해 공부한다. 그 본질을 이해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 당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2% 높은 연봉과 더 큰 직무 만족도를 보였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배우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원리를 단순한 투자에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공포에 휩싸인다. 그들은 주가가 자신을 통제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시장은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 내가 시장을 해석한다. 이 믿음 하나가 내 투자 인생을 바꾸었다. 당신이 자신의 경력을 시장에 연결하려면 먼저 기술과 태도를 구분해야 한다. 기술은 배우면 된다. 그러나 태도는 스스로 다듬어야 한다. 태도는 당신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기회를 보는 관점이다. 태도가 바르면 기술은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태도가 틀리면 아무리 많은 기술도 결국 낡은 도구가 된다. 나는 늘 강조한다. 배움은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당신이 오늘 배운 작은 지식이 내일의 기회를 만든다. 새로운 기술 하나, 새로운 관점 하나가 당신의 연봉을 몇 배로 바꿀 수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IT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600만 원 이상 더 벌고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2%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 이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시장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한 결과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다.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한 회사에만 머무른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당신의 어제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시장은 당신의 내일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직이 때로는 도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작정 회사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의 직장을 떠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언제든 시장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신이 가진 기술이 어디에서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지 탐색하라. 스스로의 시장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기준에 묶여 산다. 나는 이런 말을 좋아한다. 회사는 당신에게 급여를 주지만 시장은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려준다. 따라서 당신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시장의 플레이어로 스스로를 인식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존경하는 디자이너 폴 랜드의 사례를 떠올려 보라. 그는 스티브 잡스에게 넥스트 로고를 디자인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수는 10만 달러입니다. 수정은 없고 컨설팅도 없습니다. 잡스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왜일까? 랜드는 단지 로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 철학이 바로 그의 가치였다. 그가 단 2주 만에 완성한 로고는 단순한 큐브에 불과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완벽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으로 그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의 정확함과 일관성을 샀던 것이다. 그가 시간을 판 것이 아니라 명성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시간이 아니라 신뢰를 팔아라.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로 성장한다. 나는 투자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쓴다. 언제나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라. 그 신뢰가 결국 모든 자산의 근원이 된다. 당신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날, 당신의 하루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시장이 기다리는 가치를 만드는 시간이 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은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자유의 시작이라 생각하지만 나에게 은퇴란 내가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진짜 부자는 일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일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구조를 판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을 판다는 것은 단순하다. 하루 8시간을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사라지면 수입도 멈춘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구조다. 반면 부자는 자신이 없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 시스템이 바로 구조다. 나는 주식 투자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내가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그 회사는 내가 잠든 동안에도 돈을 벌어준다. 나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구조를 고른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경제적 복리의 설계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워런 버핏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평범한 습관으로부터 비범한 구조를 만든 사람이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단, 일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컨설턴트가 있다고 하자. 그는 20년 동안 대형 은행에서 일하다가 독립했다. 이제 그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파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간을 판다. 하루 단위로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의 시간은 이제 회사가 아닌 시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시장은 그의 경험, 신뢰, 성과를 프리미엄으로 지불한다. 그는 일주일에 3, 4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여행이나 워케이션으로 보낸다. 필요할 때만 프로젝트를 수락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멈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퇴직 후의 자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자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현대적 은퇴의 형태다. 물론 이런 삶에는 위험도 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따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정성은 자유의 반대말이다. 당신이 안정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다면 그 순간부터 자유는 멀어진다. 자유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과 기회가 태어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리스크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이다.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삶의 결정을 내릴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모든 결정에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리스크를 이해하고 대비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리스크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변한다.
당신이 스스로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면 인생의 리듬이 달라진다. 이제 돈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걸 벌었다가 아니라 내 구조가 나를 위해 일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차원에 서 있다. 나는 자주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대신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 구조는 반드시 거대한 사업일 필요는 없다.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가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 10시간을 들여 강의를 한다면 그 강의는 그날로 끝난다. 하지만 그 강의를 녹화해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두면 그 영상은 1년, 10년 동안 수익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자리를 떠나 있어도 가치가 일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 복제의 기술이다. 나는 이 원리를 인생 전반에 적용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내 철학이 나 대신 일한다. 사람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할 때 그들은 사실 워런 버핏의 철학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 믿고 움직이게 하는 구조,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신뢰다. 신뢰는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한번 쌓이면 돈보다 오래 간다. 한 사람, 한 고객, 한 동료와의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모인 신뢰가 결국 구조의 기초가 된다. 나는 내 인생을 3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복리, 구조, 신뢰. 복리는 시간의 힘을 빌리고, 구조는 돈의 방향을 만들며, 신뢰는 사람의 마음을 묶는다. 이 3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일을 줄이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라.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는 순간, 시간은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당신의 사상과 가치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삶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실패를 지불한 수업료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성공해서 배우려고 하지만 나는 실패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왜냐하면 성공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패는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패는 나쁜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수익률 높은 교육이다. 성공은 당신을 자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당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 원리를 배움의 복리라 부른다. 복리는 단순히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 경험, 인간관계,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복리로 자란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내일의 선택이 1년 뒤의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매일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워런, 당신은 이미 다 배웠잖아요. 왜 아직도 공부합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그건 마치 숨 쉬는 이유를 묻는 것과 같다네. 배움은 나에게 생존의 호흡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탐욕과 두려움은 늘 시장을 움직이는 두 축이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 했다. 기업을 평가하기 전에 그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관찰했다. 그 습관이 나를 다른 투자자와 구분짓는 핵심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서도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즉시 결과를 원하기 때문이다. 배움의 복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식은 언젠가 당신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나는 이 과정을 지적 자본의 누적이라고 부른다. 회사가 자본을 축적하듯 개인도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올 때 놀라운 방패가 된다. 내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포의 순간에도 작동할 만한 원칙을 이미 내 안에 축적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배움의 깊이는 리스크를 견디는 힘을 만든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당신이 배운다면 두려움은 점차 통제로 바뀐다.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학습이 주는 진짜 이익이다. 나는 또한 실패를 다르게 본다. 실패는 종종 시간의 낭비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당신의 성장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발전하지도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내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다. 실패는 위험이 아니라 실험이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 철학이 되었다. 실패를 실험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호기심이 생긴다. 호기심이 생기면 배움이 시작된다. 배움이 시작되면 성장이 따라온다. 이 단순한 순환이 바로 복리의 시작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항상 달콤한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많은 실수를 했다. 좋은 기업을 너무 일찍 팔기도 했고, 나쁜 기업을 너무 오래 믿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나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교훈은 남는다. 그리고 그 교훈이 다시 나를 돈으로 이끌었다. 나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한다. 성공은 직선이 아니다. 곡선이다. 성장은 항상 지연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처음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 이 현상을 나는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그 기술은 당신의 삶을 몇 배로 효율적으로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 그러나 그 구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복리의 영역에 진입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빨리 실패하라. 하지만 같은 이유로 2번 실패하지 마라. 한 번의 실패는 학습이고 2번의 실패는 습관이다. 실패의 기록을 남기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라. 패턴을 찾는 순간 실패는 반복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밤 그날의 실수를 기록했다. 그 습관 덕분에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실패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지식을 복리로 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이 2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복리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은 정직하다. 오늘의 배움이 쌓여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만들어낸 가치의 복리로 완성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복리는 수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사람들은 복리를 단순히 이자 계산의 공식으로 이해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생 전체의 사고방식으로 본다. 돈이든 신뢰든 관계든 지식이든 한 번 쌓이면 그 위에 또 쌓이는 구조가 복리의 본질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게 된다. 나는 투자를 시작할 때 늘 10년 뒤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것이 남들에게는 느려 보였지만 나에게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성장 곡선은 언제나 느림 속의 복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시장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확신. 그 기다림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나를 시험했지만 동시에 나를 증명했다. 복리는 단순한 이익의 누적이 아니다. 복리는 신뢰의 누적이다. 당신이 세상과 맺는 모든 관계는 하나의 신뢰 계좌를 형성한다. 한 번의 약속,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성실함이 그 계좌에 쌓인다. 그 계좌의 잔액이 바로 당신의 인생 자산이다.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회사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사보다 신뢰가 오래 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브랜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돈보다 평판을 먼저 지켰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평판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는 신뢰를 가장 높은 복리 상품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천천히 쌓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은 폭발적으로 커진다. 그 신뢰가 결국 사람과 기회를 끌어오고 그 기회가 다시 부를 만들어낸다. 결국 불안 신뢰의 확장된 형태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이름은 신뢰의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정직하다, 책임감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복리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통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다. 신뢰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신뢰는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지만 평생의 복리로 쌓여야 한다. 나는 이 신뢰의 복리를 인간관계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다. 좋은 기업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쌓는 기업이다. 그들은 고객의 돈을 벌지 않고 고객의 신뢰를 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했다. 왜냐하면 신뢰를 쌓는 기업은 언젠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단순하게 정리한다. 배움은 당신의 지식 복리를 만들고, 경험은 통찰의 복리를 만들며, 신뢰는 관계의 복리를 만든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당신의 인생은 복합이자처럼 성장한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복리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선택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오늘을 진지하게 대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인생의 그래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부는 신뢰의 복리에서 태어나고 신뢰는 일상의 성실함에서 자란다. 당신이 매일의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언젠가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당신이 늙은 뒤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믿어온 복리의 철학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워런, 당신처럼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진짜 자유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진짜 자유란 일을 그만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오해한다. 그들에게 자유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를 믿는다. 진짜 자유는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하고 싶은 상태다. 나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사무실로 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생계가 걸려서도 아니다. 그저 내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유지하는 호흡이며 세상과 나를 잇는 대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는 단어를 듣고 설렌다. 그러나 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조금 슬퍼진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일하면서 배웠다. 일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일을 멈추면 삶의 의미도 흔들린다. 뉴욕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회적 연결과 목적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단순히 쉬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존재다. 가치를 잃은 사람은 어느새 스스로를 잃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일이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일을 괴로워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하는 일의 왜를 잃었기 때문이다.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일은 짐이 된다. 하지만 그 왜를 되찾는다면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나는 젊은 시절 단 한 번도 돈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았다. 나는 늘 배우기 위해 일했다. 돈은 그 결과로 따라왔다. 사람들은 돈이 동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성장이 동기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부를 데려온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 워런, 언제쯤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셨나요?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지금도 부자가 되는 중이다. 왜냐하면 진짜 부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는 과정이고 방향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정의한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가치일 때, 그때가 진짜 자유다. 돈이 많아도 그 돈에 매여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노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진짜 자유는 마음의 구조에서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의미를 위해 일한다. 이 문장이 내 인생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나는 일을 사랑하지만 일에 내 삶을 모두 내주지는 않았다. 일과 여유, 생산성과 사색, 효율과 평온의 균형. 이것이 지속 가능한 자유의 구조다. 삶의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 균열이 생긴다. 나는 매일 저녁 6시면 업무를 멈추고 가족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 시간은 나에게 돈보다 귀중했다.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진짜 자유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너무 바쁘다면 이미 자유를 잃은 것이다. 진짜 부자는 바쁘지 않다. 그들은 집중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선택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돈을 떼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치를 만드는 구조로 옮겨라. 그때부터 당신은 일하지 않아도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일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다. 진짜 일은 자유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주인으로 인식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에게 고용된 듯 보일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일과 자유의 복리의 진리다. 나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합니까? 돈은 결과이고 사고는 원인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바꾸려 하지만 나는 늘 사고의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투자 비법을 묻지만 내가 평생 쌓아온 자산의 90%는 생각의 습관에서 나왔다. 나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지켰다. 남들이 흥분할 때 나는 냉정하라.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라. 이 문장은 단순히 시장을 해석하는 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구조를 뜻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생각, 위험하다는 생각, 남과 다르면 틀렸다는 생각. 이 세 가지가 가난을 만든다. 나는 이 벽을 무너뜨리는데 평생을 썼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요구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더 깊게, 더 정확히를 택한다. 속도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피로해진다. 깊이의 세계에서만 진짜 가치가 태어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돈을 잘 버는 회사와 오래 버티는 회사는 다르다. 전자는 효율을 추구하지만 후자는 철학을 추구한다. 철학이 있는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사결정이 단기 이익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의 프레임을 설계하라고 말한다. 프레임이 곧 결과다. 프레임이 좁으면 돈이 들어올 공간도 좁다. 프레임이 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든다. 한때 한 젊은 투자자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에게 성공할 수 있는 조언을 하나 주신다면요? 나는 대답했다.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하지 말게. 같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뇌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익숙한 생각을 반복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부는 익숙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부는 불편함 속에서 태어난다. 익숙함은 안정을 주지만 불편함은 성장을 준다. 나는 평생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 또한 나는 사고의 구조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는다.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라는 질문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든다. 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당신을 창조자로 만든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의 좌표도 바뀐다. 나는 매일 저녁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오늘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의 생각을 훈련시켰다.
세상은 단순히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겉보다 속을 본다. 가격보다 가치, 외형보다 본질, 트렌드보다 구조.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 당신의 사고는 투자자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이 바로 사고의 복리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복리로 불리려 하지만 나는 생각을 복리로 불렸다. 하루에 1%씩 더 깊이 생각하면 1년 후에는 37배의 통찰이 생긴다. 그것이 내가 9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읽고, 쓰는 이유다. 생각의 복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관찰. 둘째, 기록. 관찰은 통찰을 낳고 기록은 사고를 정제한다. 나는 매일 신문을 읽을 때 머리로 읽지 않고 손으로 읽었다. 펜으로 밑줄을 긋고 여백에 내 생각을 적었다. 그 메모들이 쌓여서 오늘의 워런 버핏을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기록하지 않은 생각은 증발한다. 그러나 기록된 생각은 복리로 자란다. 당신이 지금부터 매일 단 한 줄이라도 오늘 배운 것, 오늘 느낀 것을 적어본다면 그 기록이 당신의 사고를 자산으로 바꿀 것이다. 생각이 쌓이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당신의 생각의 그림자다. 당신의 생각이 넓고 단단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커진다.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내 관심은 언제나 돈 너머의 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투자의 귀재라 부르지만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돈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세상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돈은 철학의 거울이다.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한다. 돈을 욕심내는 사람은 삶도 서두른다. 하지만 돈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설계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숫자보다 의미에 집중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이면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이 돈이 인간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의 나침반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반대로 배웠다. 행복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행복은 돈이 주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워런, 당신은 왜 그렇게 단순한 삶을 고집합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단순함은 가난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의 전략이다. 단순한 삶은 사고를 명확하게 만들고 명확한 사고는 올바른 결정을 낳는다. 그것이 복리의 씨앗이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나는 원칙을 쫓았다. 원칙은 돈보다 느리지만 훨씬 오래 간다. 한 번 세운 원칙은 시장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공포의 시기에도 침착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제 팔아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되묻는다. 당신은 왜 샀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답을 말해준다. 이유 없이 산 사람은 이유 없이 팔게 된다. 철학 없이 버는 돈은 철학 없이 사라진다. 나는 기업을 볼 때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다. 그 기업의 철학을 본다. 그들이 어떤 가치로 세상을 바꾸려 하는지, 그 신념이 위기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본다. 이 철학이야말로 기업의 진짜 내재 가치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돈을 버는 법보다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라. 돈을 잃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혜는 철학에서 온다. 철학이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판단의 근육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이다. 나는 경제적 성공을 숫자가 아니라 일관성으로 평가한다. 일관성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자본을 부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복리는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신뢰가 없는 복리는 사기이며 신뢰가 있는 복리는 인류의 진보다. 나는 한평생 시장을 공부하며 인간을 이해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돈을 다루는 사람과 인생을 다루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둘 다 감정을 이기고 원칙을 지키며 장기적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장의 공포는 인간의 두려움이며 시장의 탐욕은 인간의 허영이다. 결국 투자란 자기 통제의 예술이다. 나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돈은 인간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본질을 확대시킬 뿐이다. 선한 사람에게 돈은 더 큰 선의 도구가 되고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돈은 파멸의 도구가 된다.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다루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한다.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다루는 마음을 먼저 배워라. 마음이 좁으면 돈이 당신을 삼키고 마음이 넓으면 돈이 당신을 따른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깨달았다. 불안 철학의 결과다. 철학이 없는 분은 모래 위의 성이고 철학이 있는 분은 세대를 건너는 유산이다. 내가 남긴 가장 큰 자산은 수십억 달러의 재산이 아니다. 그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남긴 철학, 가치로 사고 신뢰로 지키며 단순함으로 산다. 이 철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철학자가 되어라. 돈은 그 철학의 그림자일 뿐이다. 철학이 깊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바로 당신의 이름이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나는 평생 투자 시장에서 살아왔다. 그곳은 인간의 감정이 숫자로 드러나는 장소였다. 탐욕과 두려움, 확신과 공포, 기대와 실망이 매일 교차하는 그곳에서 나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붙잡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돈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위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위기를 사랑한다. 위기는 언제나 평정심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가 기회의 본질이다. 확실한 곳엔 이미 경쟁이 몰려 있다. 따라서 불확실함을 견디는 자만이 진짜 보상을 얻는다. 나는 수없이 많은 폭락장을 겪었다. 1973년 오일 쇼크,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모든 위기에서 나는 똑같은 교훈을 되새겼다. 공포에 휩쓸린 군중이 아니라 원칙에 머무는 자가 승리한다. 내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확신을 믿었다. 확신은 데이터가 아니라 철학에서 온다. 철학이 있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위기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이 기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둘째, 이 회사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는가? 셋째, 이 불확실성은 나에게 두려움인가, 기회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나를 시장의 감정에서 분리시켰다. 그 순간 나는 투기자가 아닌 사색가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투자에서 이익을 원하지만 나는 늘 마음의 안정을 먼저 원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이 밤에 잠을 설친다면 그 투자는 이미 실패다. 투자는 수익률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이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져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공포가 올 때 지금 내가 두려운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을 인생 전반에도 적용했다. 세상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측하려는 사람과 대응하려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전자는 두려움에 갇히고 후자는 기회를 잡는다. 나는 평생 예측보다 대응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예측은 운의 영역이지만 대응은 통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한 원칙의 부재를 두려워하라. 원칙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가치, 신뢰, 복리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원칙은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나는 위기 때마다 더 단순해졌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단순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화려한 해답을 찾지만 진짜 해답은 언제나 기본 속에 있다. 나는 단순함을 무기로 삼았다. 단순함은 명료함을 낳고 명료함은 용기를 만든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결국 시장을 이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이다.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보다 자신을 이겼기 때문이다. 나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았다. 나는 어제의 나와 경쟁했다. 그 싸움에서 이긴 날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이 원리를 삶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신뢰를 쌓고 인간을 이해하라. 그 어떤 시장의 변동성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나는 자주 젊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을 이겨라.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통제하라. 이 두 가지를 배운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마음은 원칙에서 나오고 원칙은 철학에서 나온다. 철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흔들리면 자산도 흔들린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단단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이제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워런, 당신은 평생 돈을 연구했는데 결국 돈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웃고 이렇게 대답한다. 돈은 거울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정확히 비춰주는.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지만 사실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가난할 때는 숨겨졌던 본성이 부자가 되면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더 크게 확대할 뿐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돈과 함께 무너졌고 어떤 이는 돈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내면의 구조에 있었다. 돈은 외부의 자산이지만 그 돈을 다루는 능력은 내면의 자산이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더 평온해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벌어라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먼저 당신 자신을 벌어라. 당신의 성실, 신뢰, 명예, 배움.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이 자산은 세상의 어떤 불황에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투자에서 내재 가치를 중요하게 본다. 기업의 진짜 가치는 주가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이다. 이 원리를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직장, 연봉, 명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나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나의 삶을 지탱해왔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불리지만 그 어떤 돈도 양심의 이자만큼은 벌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인격의 복리라고 부른다. 인격의 복리는 돈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루의 정직이 1년의 신뢰로 이어지고 1년의 신뢰가 평생의 명예로 쌓인다. 그 명예가 결국 당신의 이름을 부자로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나는 언제나 생각의 습관을 먼저 가르쳤다. 왜냐하면 투자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힘, 이것이 진짜 부자의 공통점이다. 나는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돈을 잽지 말고 원칙을 잽봐라. 돈은 결국 원칙을 겟는 사람에게 간다. 나는 실패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믿었기 때문이다. 과정 속에서 배우고 그 배움 속에서 복리가 일어난다. 그 복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불을 쌓기 전에 자신을 단단히 세워라. 돈은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따라간다. 그릇이 작으면 돈이 들어와도 넘쳐서 흘러나간다. 그러나 그릇이 크면 어떤 폭풍이 와도 가득 찬다. 세상은 변한다. 기술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돈의 흐름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정직, 신뢰, 절제, 감사.
이 네 가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복리의 법칙이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주는 복리로 살고 싶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의 마지막 단계는 나눔이기 때문이다. 돈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다. 나누는 순간 내 인생의 가치가 복리로 확장된다.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마음을 먼저 만들어라. 마음이 부유하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결국 인생의 모든 복리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돈은 철학의 부산물이다. 그리고 철학은 마음의 깊이에서 태어난다.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철학을 키웠다. 그 철학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고 그 철학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돈보다 철학을 쌓아라. 그러면 부는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